그동안 건축가들이 건축을 해놓은 작업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대가들도 많이 만나봤고, 실제 대가들의 작업실도 많이 가봤고, 인터뷰도 해봤고, 물론 한국에 있는 건축가들도 수십 명을 작업들을 들여다봤고, 완공작품도 들여다봤고, 사람하고도 만나봤고, 뭐 등등 했죠. 했는데, 건축은 아까 잠시 얘기를 하다 말했지만, 그렇게 파워풀한 개념이나 굉장히 뛰어난 이론이나 놀라운 미학적인 공부 때문에 건축이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외국의 경우는 그게 일종의 건축 수사학처럼 내 건물을 포장하기 위한 방편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건축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거와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요. 건축은 어쨌거나 댐비 들어서 몸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건축은. 뭔가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조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공간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공간에 상관없이 벽이나 바닥이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굉장히 고전적인 것이 현대 속에서 계속 존재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이거저거 부러지고 하는 이런 파편적인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뭔가를 좋아해도 건축은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을 하면서 건축이 아닌 것을 하나를 굉장히 즐겁게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뜨개질일 수도 있고, 이게 동화 그림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조각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만날 때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천히 즐기다 보면, 좋아하다 보면 이게 스며들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나도 모르게 말을 붙이게 돼 있듯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게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어느 지점에서 서서히 만나기 시작해요. 서서히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것들을 성급하게 뭔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반항 얘기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는 건축이 가장 멋지다라고 약간 착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렸을 때는 세상에서 내가 쓰는 글이 최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듯이 내가 하는 건축은 최고야. 그리고 내 선배들 하는 건 전부 다 개판이야. 어쨌거나 선배 하는 건축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고 무조건 삿대질 해야 돼요. 반항의 심리가 꽉 차 있어야 돼요. 그 뭐냐. 반항을 하면은요, 반항을 하면서 아니라는 걸 지가 알아요. 어떤 부분은. 억지 반항도 있어요. 근데 왜 반항이 필요하냐면, 반항하면서 반항한 논리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 희한해요. 그러면서 정말 점점 단단한 반항이 돼요. 처음에는 유치한 반항이 되는데, 굉장히 단단한 반항.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고집과 반항인데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칼 포프가 지금도 모든 그 물리학부터 지식은 칼 포프의 모형에 기초해서 지식을 쌓아나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하나를 내가 고집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는데도 나는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우기면 상대방 말이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맞을 때를 듣고는 내 거를 고치는 거예요. 맞도록 또 우기기 위해서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내 내부가 단단해져 가요. 그러니까 그냥 우기고 끝나면 안 되고 우기고 끝나면 안 되고 내 내부 논리를 단단하게 만들어가요. 계속.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단단하게 만들어도 안 되겠다 싶으면 손을 놔버리면 자기도 모르고 어느 날 굉장히 비약해져요. 이게 지식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낱말 듣고 툭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네 건축 개파에 욕한다고 툭 손 놓으면 건축 못하는 거예요. 욕하든 말든 지랄하든 말든 끝까지 논리를 부여잡고 그러면 계속 손을 보는 거예요. 안에서. 그게 정말로 작가가 되는 길이고 건축을 하는 길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되거나 건축가가 된다는 것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고집이 있어야 돼. 선생이 욕을 하든 말든 마이동풍으로 흘려버려야 돼. 지랄하고 있네 하고 그냥 흘리는 거예요. 네가 선생이라고 뭐 내를 다 아나? 모르거든, 인간은 내면은. 나는 계속 해보는 거지, 끝까지. 끝까지 해보고, 그러고 안 되면 놓으면 되니까. 근데 정말 그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끝까지 가요. 그래서 건축가는 나는 타고난다고 생각돼요. 교육보다는 이 영혼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끝까지 지랄하든 말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와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뚫고 지나가는 정신의 힘이 건축가로, 예술가로, 조각가로, 시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해롤드 블룸의 그 시적 불안, 시적 영향의 불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전적이 된 해롤드 블룸이라고 하면 문학평론에서 최고의 대가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센 놈 밑에 있어야 돼요. 그 센 놈 밑에 있으면 센 놈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비 자주 오고 하면 과일이 맛이 없는 거야. 비 오고 자꾸 이러면 과일이 맛이 없고, 막 그 뭐라 그러지, 비 안 오는 걸 뭐라 그러지? 가뭄이 막 땡볕에 가뭄되고 이러면 이제 독이 올라가지고 이제 향기가 생기듯이 굉장히 강한 놈, 그러니까 내 선생이 강하거나 선생이 없으면 강한 놈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놈을 한 놈 잡는 거야. 한 놈을 꼬르부지를 잡든지, 죽은 놈도 괜찮아요. 살아있는 놈도 괜찮고, 램을 잡든지 한 놈만 잡아. 그냥 한 놈만. 유호성이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한 놈만 두드리 패는 거야. 두 놈 때리면 안 돼. 여러분들 힘도 없기 때문에. 아까 하나 얘기한 것은 뭐예요? 건축 이외에 하나를 해라 그랬죠. 건축에서 한 놈만 때려야 돼요. 한 놈만. 여러분들 한 놈만 때려야 돼요. 제일 괜찮은 놈 한 놈만. 10년, 20년을 물고 넘어지는 그 놈 하면 그냥 자다도 벌떡 일어나서 보고, 그 놈에 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 한 놈만 두드리 패는 거야. 그 사람 어디 가도 다른 건 안 보는 거야. 그 사람 작품만 보고, 그 사람 책만 보고, 그 사람이 관한 것만 보고, 한 놈만 두드리 패. 정말로. 한 놈만 두드리 패면요, 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센 놈을 두드리 패야 돼. 약한 놈 두드리 패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해롤드 블룸이 말한 거는요, 센 놈 밑에 센 놈이 나오는 거예요. 약한 놈은 센 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센 놈을 하다가 센 놈 밑에 밤이 돼가 죽더라도 센 놈은 밑에 밤이 돼야지. 이 뭐 말도 안 되는 놈에게 내가 이렇게 인생을 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놈을 두드리 패세요. 그거를 즐기셔야 돼. 막 학교식으로 뭐 턴페이퍼 발표를 이게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 잠시 그 얘기 했잖아요. 헤이드게라는 사람은 꼬르부제 한 놈을 골랐는데, 꼬르부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꼬르부제가 하는 모든 책을 다 들고 와서 수백 번을 그냥 이게 그림만 본 거예요. 그림만. 글자 하나도 안 읽었다 그랬어요. 그림만. 이렇게. 수백 번을 보고 나니까 뭔가가 뻥 뚫리는 거예요. 뭐 심심하고 보는 거야. 한 놈만. 정말 이 사람은 꼬르부제만 수백 번을 봤다고 이게 써놨어요. 그러고는 눈이 갑자기 떠여서 그 하나를 찾았고, 내 건축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 르네 마그리트의 헤겔의 휴일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우산이 이렇게 탁 이렇게 위에, 우산 위에 이게 물자리 이렇게 놓여 있는 그림인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러냐면, 이 사람이 똑같은 스케치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스케치 계속 보면 사람이 반복해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캐드는 반복하면 똑같이 선 하나밖에 없어요. 캐드는 수만 번을 봐요. 근데 사람은 한 수십 번만 봐도 똑같이 안 나와요. 뭔가 삐그덕삐그덕거려요. 비슷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상한 놈이 생긴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친 듯이 반복하다가 커버놓고, 그 그림이 안에 뭔가 병 같은 게 지도 모르게 그려진 거예요. 그걸 로마의 헤겔의 휴일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된 그 설명을 쭉 해놓은 게 있어요. 르네 마그리트. 그것처럼 말이죠. 반복을 계속 한 놈을 두드리 패고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뭔가가 생겨나와요. 그건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그건 무슨 뭐 학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아니고, 계속 저걸 보면 어제 본 거 똑같은데도 맨눈으로 해도 보면 또 달라요. 왜? 내가 변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오고 내가 이게 갈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똑같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만 기성제도에 대해서 크게 부러워하지 마라. 니는 니고 나는 애니까 그래 니 잘한다 하고 그래 뭐 그거 말고 니 또 잘하는 게 뭐 있노 하고 푹푹 찌르고만 찌르고 이렇게 그러고는 난 한놈 두드리 패고 그다음 내가 좋아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축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많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가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천착해야 돼요. 내가 풍경을 천착하든지 공간을 천착하든지 만드는 재료에 천착하든지 쇳덩어리에 천착하든지 뭐에 천착을 하나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즐겁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건축을 해서 막 괴롭게 막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건축을 하기로 작정했으면 건축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돼요. 건축을 인생을 즐기는 대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깝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 월급 작게 줘도 많이 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야금야금 요거 하면 재밌어야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나만 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나만 하는 대로 하면 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건축가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보면 재벌들이에요. 우리는 재벌 아니다. 지하고 똑같이 하려면 안 되거든. 그럼 좋은 프로젝트 따와가지고 재벌도 아닌데 뭐 어째 하노 이거야. 그럼 건축을 꼭 지하는 대로 할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 없어요. 건축은 아까 잠시 말했지만요. 종이접기를 해서 건축을 할 수도 있어요. 헤이덕 같은 사람은요. 평생을 했지만 실제 근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스케치하고 요만한 오브제 같은 걸 해서 건축적인 즐거움과 자기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그걸로 전시하고. 그러니까 건축은요. 건물이 건축이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건축을 즐길 수 있는가를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내 처지에 내 성격에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적기를 통해서 건축을 훌륭하게 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실제 건물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 건물이 목표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실제 건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 건물이 마음대로 안 나오면 나는 다른 데서 뭔가 건축 행위를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건축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건축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건축은 건물을 설계해서 구축해서 떼어놓고 폼만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류들, 있는 놈들, 아주 럭키한 케이스들만 하는 거고 아니면 다른 걸 해도 돼요. 건축은 충분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한 길만 쳐다보고 남하는 대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처지와 능력과 내 자신감과 내 뭐 취미와 내 철학과 내 등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건축을 그냥 하시면 돼요. 옛날에는요, 제가 티칭할 때 몇 가지 스튜디오를 많이 가르쳤는데, 스몰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올해는 조병수 선생님이 뭐 저기 스몰 하우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건축가들도 뭐 스몰 하우스 했죠. 예, 뭐 채소의 집을 했는데 뭐 그걸 주제로 해서 전시회를 인바이트를 해서 외국 작가들 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스몰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하우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팜플렛 시리즈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있는 구조물 또는 뭐 2m짜리 2m 구조물 이거 하나가 건축인 거예요. 당연히 건축이죠. 그 안에 사이트가 있고 그 안에 텍토닉이 있고 그 안에 비주얼이 있고 그 안에 어떻게 가르치는 게 있고 그 사람이 몸이 들어가고 다 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굉장히 건축을 소중하고 재밌게 발언하면서 즐기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가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건축 여러분 가멜 아시나 모르겠는데 10년의 드로잉으로 시커먼 드로잉해서 아주 위대한 건축가가 됐어요. 건축 한번 이게 2D로만 건축하는 사람 레비구즈도 있고 지금도 몇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건축을 반드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뽀다오라게 지어서 또 그걸 뭐 어디 작품에 내어서 그걸 또 상을 받으면 건축가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성자는 자기식대로의 건축 방법과 건축을 만들어가서 즐기고 문화 행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찌 보면 자기 처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어떤 덩어리 하나가 표준화되어 있어서 마치 교육화되어 있어서 그것대로 안 하면 건축은 그만두든지 재능이 없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깨어나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채널이 있어요.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행복해져요. 그게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서 스피치를 끝내고 여러분들 질문 들어서 또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할 테니까 질문을 하십시오.